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낭만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고전문학 하면 괜히 괴리감이 느껴지고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기 좀 부담스러운 좋은 책들을 재미있고 신선하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유튜브에서 문학과 인문학 쪽 도서를 전문으로 소개해주고 계신 진서님을 모셨습니다. 낭만서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북튜브 채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북튜버 변진서고요. 낭만 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문학을 좀 소개해드릴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밝은 표정인 거죠? 네, 억지 미소 같아요. 자본주의. 저희 낭만 책방의 첫 번째로 선정한 책이 나스메 소세키의 그 후라는 소설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라는 이 작가분을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네. 소설은 사실 처음 읽었는데 너무 명작이더라고요. 너무 좋죠. 100년이 넘었다는 게 믿겨지나요? 정말요? 네. 오, 되게 네. 현대 소설 같은 느낌 그쵸, 많이 나요. 되게 세련됐죠, 네, 문체도. 네. 일본의 또 셰익스피어라고 네, 불리는 그런 칭호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네. 어울리는 맞아요. 작가구나라고 네. 읽으면서 내내 생각을 했어요. 나스메 소세키를 이 동아시아의 근대 문학의 효시라고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본에는 이제 나스메 소세키가 있고, 한국에는 이광수, 그리고 중국에는 루신. 원래 천엔 알고 계시죠? 네네네. 일본의 화폐. 천엔의 모델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네, 원래는. 네, 근데 1984년에 나스메 소세키로 바뀌게 됩니다. 시대적인 상을 반영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문화적인 상징으로 인물을 교체한 거잖아요. 네네. 이토 히로부미에서 네. 한 나라의 화폐의 인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 그렇죠. 나라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쵸, 화폐가 그쵸. 몇 개가 맞아요. 없으니까. 이제 나스메 소세키의 탄생과 어떻게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취재를 해오셨다고. 맞아요. 작품이랑 작가를 떼놓을 수 그쵸, 없으니까 이후에 밀착 취재라고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좀 재밌게 시작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뭐 따단 이런 것도 해주신다며요. 이후에 밀착 취재 이런 거 이거예요? 어때요? 이후에 밀착 취재. 그래서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더워지는 밀착 취재를 시작해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5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봤거든요. 오, 사랑의 결핍, 죽음, 그리고 고독, 신경쇠약, 그리고 5번째가 위궤양. 좀 암울하죠. 너무 암울한데요. 네, 나스메 소세키를 요 5가지 키워드를 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네.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스메 소세키가 5남 3녀 중에 이제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되게 늦둥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노쇠해가지고 이제 네. 나스메 소세키를 키울 여력이 좀 부족하니까 1살 때 양자로 입양을 보냅니다. 한 살 태어나자마자 1살 때 이미 한 번 양자로 보내졌다가 네. 돌아오게 돼요, 집으로. 왜 돌아왔죠? 누나 한 명이 네. 나스메 소세키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한 번 데려왔었대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또요? 네, 또 양자를 보내게 됩니다. 네. 키울 여력이 없고 그때 당시에 나스메 소세키의 어머니가 늦둥이를 난 거를 좀 부끄럽게 여겼대요. 9살까지 네.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양부모가 나스메 소세키를 잘 보살펴주지 못했어요. 양아버지가 바람도 피고 가정에 소홀하고 굉장히 사랑에 결핍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네요. 친부모는 있는데 양자로 보내줘서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양부모 밑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양부모 밑에서 지낼 네. 때 친어머니 친아버지를 할머니 할아버지로 알고 맞아요.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극이죠. 너무 슬픈데요, 벌써. 양부모가 9살에 이혼하게 되면서 본가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형이 5명이나 되니까 일찍이 남자가 되길 종용했대요. 9살이면 굉장히 칭얼거릴 때고 그렇죠. 보살핌 받을 때인데 어린 시절부터 어디에 기대지 못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랑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잖아요. 맞아요. 누구 만나고 네. 누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외로운 사람들은 혼자 자기만의 시간 보내고 생각하는 시간 많아지고 이런 습성이 또 어릴 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심지어 사랑이 결핍된 걸 넘어서서 죽음까지 맞아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죽음이 굉장히 만연해 있더라고요. 14살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네, 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셔.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헐. 어머니와 사실 깊은 어떤 사랑을 못 나눴죠. 9살에 그쵸, 와가지고 그쵸. 거의 5년밖에 같이 못 산 거예요. 네. 모성애 이런 걸 느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결핍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20살에는 이제 큰형 다이스케라는 큰형이 이제 죽고 둘째 형은 이어서 폐결핵으로 사망해요. 오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이 돌아가시고 연이어 이제 셋째 형의 아내도
사망하게 됩니다. 44살에 음. 딸이 한 명이 또 죽어요. 아, 삶에 어떤 죽음이란 키워드가 계속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린 실현만 해도 힘든데. 그쵸. 제 생각에는 소세키가 죽음에 대비되는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거를 고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독. 맞아요. 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나스메 소세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안으로 침잠하는 그런 성향을 이제 불씨를 지펴주는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네. 누구죠? 이름이 뭐죠? 시키라는 친구인데 문학인이에요. 네네. 불씨를 지펴주죠. 문학적 세계로 이끌어지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지지해줬던 게 이제 시키라는 친구였고 구원해준 게 문학이 아니었나 싶어요. 원래 소세키가 본명이 아니에요. 시키라는 친구가 소세키라는 칭호를 네. 시키가 소세키한테 네. 시키가 소세키. 시키가 소세키 좀 정확하게 발음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키가 소세키한테 소시키라는 네. 필명을 주었다. 본명 같은 경우는 김노스케잖아요. 네네네.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서 이제 네. 소세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서라는 중국의 네. 고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진서님 이름이랑 똑같네요. 진서. 그러네요. 내 이름을 말하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그래요? 못했어. 수석침류라고 돌멩이로 양치질을 하고 네 맞아요. 흐르는 물을 베고 산다. 말이 안 되네요. 그쵸. 터무니없는. 괴짜들을 말할 때 네.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네. 이런 친구를 만났지만 많이 외로웠을 것 같은 게 나스메 소세키가 일본 메이지 시대 네. 근대화의 물결과 산업화의 물결과 서구화의 물결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 영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재능도 국가에서 인정해줄 정도여가지고 국비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영국에 2년 동안. 네, 어떻게 보면 영국이 제 생각에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네, 오히려 더 힘들. 거기서 신경쇠약이 더 맞아요. 심해졌다고. 신경쇠약도 심해지고 인종차별이 좀 심했다고 해요. 마음의 고향 영국이라는 곳에서 네. 오히려 이방인처럼 더 외롭게 지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습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영국 유학이 네. 더 소시키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좀 더 성숙한 문학을 시작하게 해주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고독이란 게 이제 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던 것 같고 세상과의 소통의 결핍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으로 침잠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문학인으로서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영국 유학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거로 이제 저희 집에 있어요.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그걸로 데뷔를 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되게 내자마자 좀 인기가 있었죠. 맞아요. 일본의 제국대학이면 이제 가장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영어 강사로 이제 부임하게 돼요. 나스메 소세키를 이제 등용시키는 게 좀 일본의 안 좋은 측면을 보여주는 일화가 좀 있어요. 어떤 거죠? 이제 제국대학의 영어 강사가 영국인이었어요. 그 영국인은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영어 강사로 이제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제국대학에서. 이런 편협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내치고 나스메 소세키를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모순적이네요. 그쵸. 일본의 모습이. 네, 그런 비화가 또 있더라고요. 네, 나스메 소세키가 그만큼 또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영문학 그쪽에서. 강사로 있으면은 이제 교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치를 얻었지만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 명성이나 제국대학의 교수 이런 자리가 아닌 지필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신경쇠약에 많이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위궤양이 마지막 키워드잖아요. 맞아요. 위궤양을 알았을 때 오히려 더 문학을 더 열심히. 맞아요. 그 후를 42살에 출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2년 뒤에 이제 위궤양이 발병해요. 쓰러질 정도로 발병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입원하고 이러는데도 문학을 놓지 않아요. 계속 다작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위궤양도 이제 소세키의 어떤 문학적인 열정을 막지 못했고 위궤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되게 늦게 38의 나이에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51세 죽었으니까 짧은 기간인데 그 다작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마음, 도련님, 그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 많이 쓰셨죠. 덕분에 좋은 작가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TMI인데
제가 소세키를 동경하기도 해가지고 네. 일본까지 가서 무덤을 갔다 왔어요. 어. 소세키 문학관도 갔다 가고 아. 소세키 좋아해서 왔다니까 관리자 아저씨 할아버지가 공사 중인데도 여기저기 막 소개해 주는 아, 거예요. 일본어로. 일본인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자친구가 됐었는데 네. 그때 같이 가가지고 제가 전 연애사를 네, TMI죠. 무덤도 같이 가고 그래서 어. 사랑이 싹 터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과거 연애사를 재밌으려나?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또 소세키 때문에 사랑도 아. 했었고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챕터에서 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